제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 제보자가 두 아이를 둔 아버지인데 국군에 날 때 이제 경무일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할머니죠. 손자 따지면 할머니한테 둘째 아들 4살짜리 둘째 아들을 맡겼다고 하는데 다음 날 이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버스를 탑승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뭐 정확하게 부산 거제역 쪽에서 77번 버스를 탑승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이제 통로 쪽에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착석을 했는데 문 근처 좌석 창가에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고 네. 이 여성이 앞머리에 롤을 말아둔 채 앉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할머니는 그 손자를 무릎에 올려 앉히면서 가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으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개한테 물린 줄 알았다. 피해 아동 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이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이제 들어 올린다고 바로 앉히려고 올리는 과정에서 아이 손이 이렇게 닿였나 봐요. 갑자기 여자분이 이제 왼손으로 이제 아이 얼굴에 이렇게 가격을 했어요. 여자분이 또 화가 났는지 갑자기 또 아이를 때리려고 막 손찌검을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팔을 다시 막았어요. 막은 팔을 아니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서 창가 쪽으로 잡아당겨서 이제 물어버린 거예요. 어떤 동물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죠. 비상식적이고 저는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개한테 물린 줄 알고 다시 통화할 때 사람한테 물렸다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자, 이 버스 회사에서 CCTV 영상을 저희한테 제공하길 거부해서 그 장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피해 아동 아버님은 경찰서에 가서 그 영상을 경찰관 입회 하에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뭐 일단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만 그냥 막 이렇게 무차별로 했다. 네, 피해 아동 아버지에 따르면 할머니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미끄러져서 아이를 축겨 올렸거든요. 근데 이때 아이의 다리를 옆 승객에 닿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모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의 팔 부분이 여성 승객의 무릎 쪽에 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난데없이 이제 큰 소리를 치면서 방어할 시간도 없이 아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때렸고 급기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폭행당한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흐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코피가 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아이를 왜 때리냐고 여성이랑 실랑이를 벌였는데 또 그 과정에서 아이의 얼굴을 막고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당겨서 물어뜯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팔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요. 남은 건 물론이고 살이 패일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가 상처 사진을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한테 물린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상황을 보면 당연히 개가 문 걸로 알지 사람이 물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자, 고작 팔이 그것도 자, 교수님. 네. 야, 이게 뭐죠, 진짜? 네, 그렇죠. 뭐 본인은 뭐 굉장히 뭐 아이가 내 몸을 건드려서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처에 이제 승객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너무 놀라갖고 특히 그 할머니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이제 할머니께서 이 아이를 막고 팔을 감신히 빼고 나니까 그 여성이 이 여성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한테도 거의 뭐 엎드려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발길질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님께서 운행을 잠시 중지하고 문을 닫은 채 경찰이 이제 도착하기까지 기다렸고요. 여성은 바로 관할 지구대로 인계됐고 피해자 가족들도 이제 진술서를 쓴 후에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 여성 승객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것 같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가해 여성은 경찰서 가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구대 경찰관한테 물어보니 계속 자기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말로는 이제 아이도 산만하고 팔이 닿였다. 이 이유가 다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상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 순간에 감정에 억누르지 못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사과 한마디는 일단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호자 동행하에 집으로 귀가시켰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네. 분노 조절 장애를 고치는 방법 아시죠? 얘기를 뭐 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동석 씨가 있으면 못합니다. 예. 이 전가의 보도 아닙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죠. 말씀은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한 거 물어뜯고 이런 폭행, 가해했던 그 이유 자체가 나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했고 아이가 닿고 성가시기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아이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뭐 성가시게 했던 걸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혹시나 합의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않았을까 그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아이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자가 될 수가 있고요.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옆에 아주 덩치가 좋은 잘못했다가 한 방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릎 뜯겠습니까? 무릎 뜯다가 이발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은배 팀장 같은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하지만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랑 4살짜 아이랑 할머니 매우 약한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의 그 일환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는 예.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그래서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걸 빗대서 분노 조절 장애를 분노 조절 잘 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분노 조절을 잘 해라. 잘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아마 선택적 분노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은 강하는데 더군다나 노인이라든지 아이한테 폭행을 한다. 이건 정말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인데 어찌됐든 이 남성은 경찰에서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소환해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을 거고요. 경찰에서는 식별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진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이나 아이한테 저런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자막으로 이 CG로도 나갔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네요.